아마 개념이나 문제풀이나 제일 중요한 게 복습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뭔가 효과적인 복습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복습 방법이라는 게 뭔가 그런 게 특별히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자기가 지금 뭘 알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서 그 문제를 지금 자기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똑같이 나왔을 때 풀이를 다 구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의 핵심 요점이 그래서 뭔지, 어떤 식의 표현과 물음이 나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이 분명한 게 중요하겠죠. 머릿속이 분명해지기 위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다음번에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수준으로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근데 자기가 한 번 정도 그건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강의를 듣거나 뭐 이랬을 때, 강의를 들어서 또는 해설지를 참고해서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다른 거에 도움을 얻어서 뭔가 했을 때는 스스로 한번 꼭 다시 풀어보긴 해야 돼요. 끝까지 답을 내는 것까지. 그건 꼭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 문제에서 그래서 내가 걸려 넘어진 부분이 어디였나, 내가 어느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못 풀었었고 도움을 얻어야만 했던 것인가, 이것을 몇 군데 아마 분명히 그 풀이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여기에서 내가 막혔었다, 두 번째 여기도 되게 생각을 잘 못했을 것 같다, 뭐 이런 등등의 좀 중요 분기점들이 있을 거거든요. 풀이에 그 분기점들에서 여기서 이런 생각을 떠올렸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각인,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큰 틀에서 이게 뭐에 관한 문제구나, 결국.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 있으면 큰 틀에서 접근을 이렇게 스타트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또 각인, 이게 중요하고, 그 각인의 과정에서 뭐 노트에다 그것을 막 정리를 엄청 할 것인지, 머릿속으로만 그냥 딱 입력하고 말 것인지, 그거는 좀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형식이 너무 또 시간을 오래 잡아먹어서 발목을 잡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답 노트를 막 너무 열심히 쓴다든가 뭐 그런 게 시간은 많이 들이는 거에 비해서 실제 남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나는 오답 노트를 쓰니까 진짜 효과적으로 잘 공부가 된다, 그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분석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강의나 해설을 들어야죠. 강의를 듣거나 해설을 봐야죠. 왜냐면 자기 스스로 그냥 공부한다고 하면, 이게 뭐든지 뭔가 문제점을 잘 파악하려면 대화를 했을 때, 그냥 보통 이제 자기가 자기를 잘 알기도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또 근저에 들어가면 자기가 자기를 또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그 근저에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있긴 있었어. 그렇지만 그게 중요했던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건데, 수학도 여러분들이 내가 뭘 모르는 거를 어렴풋이는 알 수도 있지만 그거를 딱 잘 모르는 경우가, 명시적으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남의 강의, 남의 해설, 이것을 딱 접해서 그걸 한번 들어보면 나랑 뭔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데서 문제의식이 발생하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풀었는데 왜? 나는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하면서 그게 비교가 되면 이게 문제의식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뭘 몰랐구나, 자기에게 뭐가 약점이 있었구나, 이런 등등을 발견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뭐 나쁜 건 아닌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걸 발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되게 사람이 꼼꼼해야 돼요. 엄청. 그래야 되는데 뭐 모든 사람의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서 강의나 해설에 도움을 많이 얻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딱 뭔가 비교가 되고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하시고 계시죠? 그냥 재정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잠깐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어떤 내용을 나가야 하나 잠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피스타치오 라떼 먹고 있습니다. 맛있군요.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제 해야 될까요?
일단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그게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 도전했을 때 너무 그 문제를 풀어냈냐 못 풀어냈냐에 크게 상처받지 마라.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고, 안 되면 강의나 해설지에 도움을 얻는 거고, 그 도움을 얻어서 거기서 한 단계 얻어가는 게 있으면 한 단계 발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뒤에 자기가 어디까지는 생각을 해냈는데 어디부터는 생각을 못했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 더 만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그거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실력이 늘죠. 뭐 그런 거지. 뭐 특별히 뭐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막 이런 공법이 있을까요? 뭐 따로 이제 뭐 문제집에 여러 번 보기 위해서 몇 회독을 해야 된다, 뭐 문제 잘라가지고 붙여서 어떻게 밑줄 치면서 공부해야 된다, 뭐 그런 거에 관심, 일단 그게 다 비본질적인 얘기라서 뭐 그건 그냥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막 이게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본질을 흐리는 얘기이지 않나? 뭐 우려붙이기를 하느냐 뭐 이런 등등의 그런 디테일한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건 다 형식적인 거라서 그 형식적인 거를 그렇게 중시하는 건 별로 좋지 않죠.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방법을 썼든 그건 본인이 좀 그냥 선호하는 방법을 쓰면 되지, 획일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건 본인이 선호하는 어떤 취향을 잘 아는 게 중요하죠. 나는 이걸 좀 써보니까 이게 더 잘 머릿속에 남더라, 나는 오려붙이기를 했더니 머릿속에 잘 남더라, 뭐 기타 등등. 오려붙이기 해서 머릿속에 잘 남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본인의 그 취향, 성향을 아는 게 중요하지, 그 누군가에게로부터 이게 그냥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외부로부터 주입된 어떤 그런 방식, 형식, 이거에 자기를 끼워 맞추기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싶고요. 어차피 형식적인 거라서. 그걸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에게 맞는 형식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그 내용을 자기가 충분히 습득하고 빨아들이고 자기 거로 만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일단 형식에서 무조건 중요한 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풀이를 한 번은 다 써봐야 된다. 어떤 해설이나 강의의 도움을 얻더라도 써봐야 되고, 근데 만약에 강의나 해설의 도움을 좀 많이 얻었다면 한 번 그걸 딱 쓰는데도 처음에 조금 약간 힘들 수 있어요. 뭔가 또 막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 번 해본 뒤에 다시 한 번 정도 뭐 풀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좀 다지기를 한번 한다든가. 그게 뭐 바로 이제 쓰면 또 기억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뭐 하루 이틀 뒤에 한번 다시 풀이를 써본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이 참고한 문제들,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하는 정도 해서, 어쨌든 자기가 실제로 그걸 얼마나 습득했냐 못 습득했냐 그거를 시시각각 판단해서 방법을 정하는 게 중요하지, 일률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는 결국은 형식에 너무 꽂혀가지고 실제 내용을 습득하는 데에 큰 주안점이 안 생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건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제 학생이 무휴학 반수 중인데 하루에 이제 2시간 이상 수학 공부를 하기 힘들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강의나 인강이나 아니면 과제 같은 걸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무휴학 반수는 무휴학한 뒤에 이제 1학기 끝나고는 본격 반수를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아마 휴학을 안 하고 2학기 때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2학기 때도 휴학을 안 하고 수능 준비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일단 그런 거. 일단 1학기만 휴학한다는 가정하에 1학기는 휴학을 안 하고 2학기는 휴학을 하고, 뭐 그런다면 그냥 어떤 그 본격적으로 6월 말쯤 대학 기말고사 끝날 때쯤부터 아마 본격 시작을 할 텐데, 그 전까지는 뭐 개념 기출 이거 정도를 조금 충분히 보는 게 낫지 않나요? 그리고 그때 이제 딱 그 반수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이제 뭐 엔제 모의고사 이런 걸 좀 많이 풀고 뭐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많은 것을 그 본격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은 것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고, 시간이 일단은 되게 적게밖에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잦은 반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념이나 기출 이런 것을 좀 많이 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드네요. 이제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제가 이제 기출을 어느 정도 봤어. 그리고 문제를 어느 정도 눈에 익어서 이제 웬만한 기출이나 모든 문제 웬만큼 뭔가 4점 킬러 몇 개는 제외하고 거의 다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이제 엔제나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는 그만큼의 시너지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뭔가 많이 낯설고 잘 풀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뭐 엔제나 그걸 잘 못 풀 것 같으면 그걸 풀면서 이제 또 깨지고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그래야 되고, 그리고 낯선 거를 잘 못 푼다라는 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석 역량, 이게 충분히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문제에 대한 기억, 그거에 기초해서 기출을 공부했다면 조금 이제 공부 방법에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이제 와서 그 공부 방법을 다시 약간 그 기출 공부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다시 하겠다, 이건 좀 재미없을 것 같고, 엔제나 이런 거 풀면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독해하고 이해해 나가는지 개념에 기초해서 이거를 이제 다시 연습을 또 해야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새롭게 배워나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배워나가다 보면 이게 엔제들이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존의 기출의 일부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 풀면서 스스로가 발견을 해내고 그러면 이게 다른 어떤 기출, 전에 봤던 내 기출하고 관련이 있구나, 이런 것을 떠올려서 이게 풀이 방법을 서로 연결을 시켜내고, 이런 것들을 좀 잘하면 그래도 기존에 공부했던 어떤 성과 이런 것을 조금 계승을 해나갈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엔제나 모의고사 같은 거 공부할 때 문제를 일단은 푸시고, 푼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복기할 때 이게 어떤 기출이나 이런 거 개념 이런 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짧게라도 조금 가지면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나가고, 많이 풀면서 이렇게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나오고 하다 보면 좀 실력이 더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빅포텐 OT에서 쌤이 하신 말들 중에 이제 물어보는 건 같지만 포장지만 다르게 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런 질문들이 그런 포장지를 잘 벗겨내는 작업을 못해서 이제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네, 그러겠죠. 그런 피지컬들이나 아니면 그런 능력은 그러면 많이 연습하고 많이 그런 거를 눈여겨보면은 길러지는 건가요? 원래 이제 개념 공부할 때 그 공부했던 거를 문제풀이에 계속 집요하게 적용하려는 연습을 해야죠. 그 문제풀이를 그냥 중구난방 하는 게 아니라 개념 배운 거에 기초해서 문제를 독해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조건에 맞게 조건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굉장히 꾸준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건들과 조건들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되는지, 스타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개념 공부할 때부터 시작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개념 공부가 끝난 뒤에 뭐 기출에 그거 적용할 때도 똑같이 그 연습을 해야 되고, 엔제 문제풀이 할 때도 그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셔야 이 낯선 포장지도 결국은 이제 평가원이 그냥 생뚱맞게 내는 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다 개념에서 배웠던 중요 유형들, 중요 개념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 해석 연습을 무진장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많이 풀면서 그 해석 연습을 계속 하면서 많이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겠죠. 지금 현역 학생들한테 이제 들어오는 질문이 하루에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수학의 비중을 얼만큼 쏟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근데 이건 타바사라서 학생 바이 학생이라서 어떻다라고는 말해줄 수 없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얼만큼은 이제 퍼센테이지라든지 그런 비중을 뭔가 좀 말해줄 수 있나요? 글쎄요. 뭐 그래도 예전에 이제
이과생들, 문이과 나뉘어져 있을 때만 해도 이과생들의 경우는 그래도 공부 시간의 절반 이상은 수학을 보통 하지 않나 싶은데요. 요즘 뭐 통합이니까 그렇게까지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본인이 제일 약한 과목이 뭐냐가 또 중요하겠고, 수학이 제일 약한 과목이면 수학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투여를 해야 될 거고요. 수학이 약한 과목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수학에는 다른 과목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보통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좀 많은 시간을 쏟긴 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체 공부 시간에 그래도 한 적어도 40% 정도는 수학에 쏟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자기가 좀 수학이 약하다 싶으면 더 쏟아야 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대략. 근데 이거 제가 학생들마다 이렇게 하루에 또 공부 시간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가 조금 다 달라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대략적으로 그런 느낌?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하세요? 예, 재정반 수업 좀 들어갑니다. 재정반이요? 네. 무슨 반을 맡으셨죠? 여기 강남대성 S2 학원에 S반 미적분 맡고 있습니다. S반이요? 네. 이렇게 다른 반들도 있나요? 여기 그 강남대성의 약자로 해서 KNDS 이렇게 아마 반이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S반을 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글쎄 아마 KNDS가 성적순으로 아마 짜여진 거긴 할 텐데 뭐 이제 원장님이 저에게 연락하셔서 어느 반 맡고 싶냐 그러셨는데 제가 S반을 맡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 이제 제가 강대 본관 이런 데서 수업하실 때 당시에 뭐 이렇게 그 거의 1타급에 해당되는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 높은 반 이런 데 가시지 않고 보통 이제 낮은 반, 성적대가 좀 낮은 반 이런 데 수업도 하시고 이런 걸 제가 그때도 봤는데, 뭐 아마 이렇게 또 이제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이제 높은 반에 좀 많이 또 배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학원 차원에서도 이제 또 여러 반이 다 이렇게 선생님들 좀 실력들이 이렇게 골고루 배분되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마 그때도 그 선생님들이나 그런 취지로 아마 낮은 반을 선택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냥 그게 괜찮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본관에서 수업할 때 보면 그 낮은 반에서 전국 수석이 나온다든가 뭐 그런 일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들어올 때의 그 성적 이거보다도 일단 하면서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중에 입시 결과 이거는 달라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냥 어느 성적대 학생이든 제가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경우 나눠서 하는 걸걸? 마지막으로 수강생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뭐 건강을 너무 해치지 말고, 그런데 그래도 깨어있는 시간에 좀 열심히 하자.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자기의 현재 실력의 한계를 너무 설정해서 더 조금 어려운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 이런 걸 자꾸 피하지 말자. 그런 걸 피하다 보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실력이 낮아지거나 정체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경쟁이라서 자기가 정체하면 다른 사람들은 또 정체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정체가 곧 퇴보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라서 자기 한계를 두지 않고 그래도 조금씩 전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실력이 좀 오르지 않을까, 뭐 그런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감사합니다.